네, 안녕하세요. 김영로TV의 김영로입니다. 오늘은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자, 2월 3일은 무슨 날인가 하고 살펴봤습니다. 바로 한국 수어의 날이라고 합니다. 자, 수어라고 하면은 손 숫자에 말씀 못하니까 손으로 하는 말이다라는 그런 뜻이 되겠죠. 손으로 하는 말. 우리가 그 TV를 보면은 오른쪽 밑에 동그랗게 해갖고서 조그만 그 영상으로 뭐 정부에서 무슨 정책을 발표하거나 아니면 뭐 브리핑을 할 때 손짓과 몸짓을 통해서 그 농아 그다음에 이제 청각 장애인들한테 그 의미를 갖다 전달해 주는 그런 광경을 종종 어, 목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이 바로 수어죠. 예. 손짓과 몸짓을 써서 의사를 갖다 전달하는 하나의 수단이 바로 이제 수어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어도 영어가 다르고 일본어가 다르고 중국어가 다르고 또 우리 한국말도 이제 다르죠. 그래서 이 한국 수어를 이제 별도로 교육을 하고 장애인들이 이걸 이제 배워서 이제 의사소통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은 뭐 훈민정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그 정자라든가, 이런 언어 소통을 위한 어떤 언어 도구, 이제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이게 세 번째 그 하나의 수단이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죠. 자, 오늘 한국 수어의 날을 맞이해서 한국 수어의 날이 어떻게 제정이 됐고, 그다음에 한국 수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간략하게 그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 수어의 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어. 손 숫자에 이제 말씀하자죠. 그러니까 손으로 하는 말이에요. 그 장애인복지법 등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장애인 관련된 그런 법률에 의거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누가 브리핑을 한다. 이제 TV 화면에 나온다면 그 경우에 반드시 음, 그 청각 장애인을 위해서 이 그 자막을 넣듯이 그리고 그 수어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같이 동시에 그 화면에 띄워야 되는 그런 이제 법률적인 그런 어떤 그 준비성이 있죠 지금. 네. 자, 그래서 이 수어라는 게 이제 손으로 얘기를 하는 건데 역시 그 이제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이 어, 손으로 하는 그러니까 몸짓과 손짓으로 하는 그런 어떤 그 언어 이것이 바로 이제 수어이면서 수어 한국 사람들을 위한 그 이제 수어의 날을 갖다가 우리가 2월 3일로 이렇게 지정한 겁니다. 자, 다음부터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수어는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 사이에서 쓰이는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 전달 방법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을 통해서 이 사람 입에서 이제 이렇게 그 소리가 나오죠. 이제 나오는 소리를 이제 이 청각 귀로다 듣고서 이제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장애인들은 청각 장애는 듣지를 못하고 언어 장애는 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소리에 의한 그 의사 전달이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소리에 의한 의사 전달이 아니고 몸짓과 손짓에 의한 의사 전달 방법을 갖다 강구한 것이 바로 수어고 그 수어를 갖다가 뭔가 그 경각심을 그 일깨우고 그다음에 관심을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 제정한 날이 바로 이제 한국 수어의 날이다. 이렇게 인식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한국 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뭐 장애인들도 권리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청각 장애인과 언어 장애인들은 수어 사용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권리를 신장, 높이고 그다음에 넓히고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인식을 갖다가 이제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로 바로 오늘 2월 3일이 되겠습니다. 자, 한국 수어. 이제 한국 수와 언어가 이제 바로 한국 수어죠. 한국 수어가 한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의 공식적인 고유한 언어임을 널리 알려서 그렇죠. 꼭 이 소리에 의해서 그 의사 전달하는 것만 언어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수어, 즉 손짓과 몸짓을 의해서 그 표현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하나의 도구. 그 그러니까 농인들에게는 이게 공식적이고 또 고유한 그런 언어라는 얘기예요. 그런 언어임을 널리 알려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고 국민들도 이제 그걸 인식을 해야 되겠죠. 뭐 화면에 그 쭉 그 뭐 브리핑하는 걸 옆에서 이제 조그만 원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죠. 오른쪽 아랫부분에. 이제 그 수어를 하는 그 장면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그냥 뭐 보기 좋으라고 그냥 뭐 그렇게 그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거는 농인들의 아주 공식적인 언어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소리를 듣고서 사물을 인식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건 고유한 언어다 이거죠, 오늘의. 그래서 그러한 국민의 인식을 갖다 개선을 하고 일상에서
농인들의 권리를 갖다 확대하기 위한 날이다. 그래서 2020년 한국수화언어법 개정과 함께 시행이 됐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한국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은 한국수어주간으로 지정되어 관련 행사가 펼쳐진다. 이 글자가 조금 크기가 달라서 죄송합니다. 그 수어 주간을 갖다 이제 지정을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한국 수어의 날이 이렇게 제정되게 된 그 목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 수화 언어가 공식 언어로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가진 농인이 고유한 언어임을 알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네? 농인들에게도 고유한 언어가 있다는 걸 온 국민이 인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한국 수화 언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개선하는 물론 농인의 권리 확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정이 됐다. 이, 요약을 하자면 이 두 가지가 바로 이 수화 언어의 날을 제정하게 된 목적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배경과 역사를 한번 볼까요? 오랫동안 사회의 수화 언어 사용 환경이 미비하여 농인은 수화 언어를 이용한 의사소통, 정보 이용, 학습 등의 제약이 존재한다. 제가 이제 미국을 한번 출장을 갔었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이죠. 20년쯤 된 것 같은데. 뉴욕 9.11 사태가 터지기 바로 이제 한 일주일 전이었는데, 호텔에서 TV를 보니까, 자막이 쭉 나오더라고요. 뭐 말하는 속도 거의 비슷하게. 그래서, 야, 미국은 그렇게 자막도 띄우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우리나라도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서 우리나라도 자막을 이제 띄우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수화 언어까지 이렇게 이제 서비스가 시작이 됐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농인들도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언어가 필요한데 소리에 의한 언어로서는 불가능하니까 이렇게 손짓과 몸짓을 통한 수화 언어로 그걸 가능케 해준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보겠습니다. 일상생활, 교육, 취업 등의 삶의 여러 분야에서 열악하여 농인이 사회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는 주된 요인으로 작동한다. 아무래도 그렇겠죠. 의사소통이 불편하니까 사회적으로 소외되는 그런 느낌. 느낌 이전에 현실이 그랬던 겁니다. 그렇게 이제 소외계층으로 머물러 있어 왔다라는 얘기죠. 세 번째 보겠습니다. 농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법 등의 법률을 통해 정부의 원활히 접근하도록 하고 농인의 권리를 높이기 위한 노력 활동이 시행되어 왔으나 근본적인 언어권 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사회적 합의가 요청되어 왔다 얘기죠. 사실 장애인 복지법이 있으니까 장애인으로 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으로 노력을 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때까지 이전까지 노력한 어떤 활동 그것만으로는 근본적으로 이 농인들의 언어권 신장이 안 됐다. 그렇기 때문에 삶의 질도 향상이 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6년 2월 달에 한국 수화언어법이 제정이 되고 같은 해 8월 4일 날 한 반년 정도 이제 준비를 한 거죠. 뭐 법이 통과된다라고 해서 이게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은 법이 통과가 되면 그 법이 이제 정부로 이송이 되죠. 이송이 되면 이제 정부에서 시행령, 시행규칙 이런 거 만들어서 국무회의에서 또 이제 시행령, 시행규칙을 이제 이제 구비한 그 법률안에 대해서 이제 또 나름대로 의결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시행이 되는 겁니다. 물론 국회에서 법이 제정되지 않으면은 이제 그 뒤에 후속 조치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입법과 이제 행정이 있는 건데 행정이 구체화되려면 이제 반드시 입법이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회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민생법안 얘기를 하는데 민생은 어디에 가고 어, 정쟁만 남아 있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있습니다. 자, 주무부처는 이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무부처로서 무슨 일을 하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첫 번째, 한국 수어의 보급 발전과 농인의 교육, 사회문화 등 생활 영역의 기반을 마련하여 농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사회활동에 참여를 증진하도록 한다. 결국은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거. 삶의 질이 향상이 되면 사회활동 참여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또 사회활동에 참여가 늘어나면 삶의 질도 향상이 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 1차로 두 번째, 1차 한국 수어 발전 기본 계획이 2018년부터 22년에 이제 수립이 이제 기본 계획이 수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 8, 9, 10, 1, 2, 즉 5년 동안 어떠한 이 계획을 갖고 한국 수어를 발전시킬 것이냐 하는 그
기본 계획이 그 수립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매년 시행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한국 수호 보급 및 사용 환경 개선 등을 계속 이제 추진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22년 저게 끝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또 뭐 2차 한국 수호 발전 기본 계획이라는 게 또 이제 마련이 되겠죠. 예. 자, 어찌됐든 이제 세 번째 보면은 2019년 12월부터는 공공 수호 통역 지원 체계를 구축해 수호 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정부 정책 발표나 브리핑 등의 수호 통역을 제공한다. 자,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뭔가 그 정부 정책을 갖다 설명하는데 어, 이 장애인, 특히 노인들은 뭔 얘기인지 모르니까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수어 화면을 띄워주면서 그 통역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노인들이 그 TV를 보면서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구나 이건 이제 인식하게 된다는 얘기죠. 네 번째 보겠습니다. 법정 기념일을 제정해서 이제 추진을 한다. 자, 그래서 바로 어, 그 이제 2월 3일이 이제 그 이제 수어의 날로 이제 제정이 된 거다라는 얘기예요. 한국 수어가 국어와 동등한 자격을 인정받게 된 날은 2016년 2월 3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을 기념을 하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죠. 따라서 2020년 9월 한국수화언어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한국수어의 날을 2월 3일로 지정을 하는 발의를 한 거죠. 저게 이제 법률을 일부 개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동년 12월 2일 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12월 22일 날에 이제 공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한국 수어의 날은 한글날 10월 9일. 그다음에 이 점자가 있죠. 또 이 맹인들을 위해서 이제 점자판이 있는데 한글 점자의 날 훈맹정음이라고 하죠. 이제 앞에 한글날은 훈민정음이지만 한글 점자날은 훈맹정음이라고 합니다. 11월 4일이 이제 한글 점자의 날이고 그다음에 이제 바로 2월 3일이 세 번째로 제정된 언어 관련 법정 기념일이다. 바로 한국 수어의 날이다라는 얘기죠. 그렇다는 얘기는 언어에 관련돼서는 한글날, 한글 점자의 날, 한국 수어의 날 이렇게 세 번째 기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법률안을 각각 좀 한번 살펴볼까요? 제3조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그 한국수어언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죠. 한국수어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 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언어의 형식을 말한다. 물론 이제 영어도 있고 이제 뭐 각 나라마다 수어가 다 있을 겁니다. 그 중국말도 있을 거고, 뭐 일본말도 있을 거고, 독일말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한국말도 이제 한국 그 한글이라는 그 독특한 그 언어 문화 속에서 그런 그 시각적으로 그 동작 이런 그 체계를 갖다 바탕으로 해서 뭔가 만들어낸 그 이제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다음에 농인이란 청각 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농문화 속에서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네. 농인, 청각 장애,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사람을 이제 지칭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 한국 수어 사용자란 농인 외에 청각 장애 또는 언어 장애로 인해서 한국 수어를 일상어로 사용하거나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언어 장애라고 하는 건 말을 못하죠. 못하는 사람들도 역시 그 수어를 통해서 자기 의사를 갖다 이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17조가 되겠습니다. 한국 수어의 날. 첫 번째, 농인 등의 한국 수어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한국 수어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2월 3일을 한국 수어의 날로 하며 한국 수어의 날이 속한 주간을 한국 수어 주간으로 정한다. 네. 2월 3일이 들어있는 이 주간을 어, 한국 수어 주간으로 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어의 날과 수어의 주간 동안 여러 가지 행사를 갖다 이제 진행을 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한국 수어의 날 기념 행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예, 글쎄요, 여기서 실시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조금 그 임의 규정이네요. 예, 실시해야 한다. 그래야지 이제 강제 규정으로 이날이 되면 뭔가 반드시 그 이제 하게 되는데 할 수 있다 그러면 안 해도 어, 뭐 안 해도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그 이제 이 농인 단체, 장애인 단체에서 이제 뭐 행사를 하자고 하면은 행정기관이 이 법률안이 있기 때문에 뭐 행사를 당연히 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그럼 관련 행사 한번 볼까요? 첫 번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 주관으로 기념식과 함께 관계자를 표창하다. 네. 수어의 날 기념식을 하고 그다음에 그 수어를 개발하거나 그다음에 뭐 이 수어 전달을 하는데 뭐
아주 애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표창을 한다라는 얘기죠. 두 번째, 매년 한국 수호의 날에 속한 일주일 동안 문체관광부 주관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입니다. 한국 수호 주관을 갖다 운영한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 수호 주관에 무엇을 하냐 하면은 토론회를 할 수 있죠. 수호에 대해서 토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노인들이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그 인식을 갖다가 이제 개선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복지를 노인들을 위한 복지를 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뭐 그런 거에 대한 토론회가 가능하겠죠. 세미나도 마찬가지. 그다음에 이제 그림 엽서, 동영상 공모전, 뭐 정말 고군분투하는 그런 사람이라든가 정말 헌신적으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그런 분들 위해서 뭔가 그런 내용을 포함한 어떤 그 공모전 같은 거 이제 그런 행사를 갖다 이제 진행을 한다. 이게 이제 그 문화체육관광부와 사단법인 한국농아인협회가 수어의 날과 수어 주간에 진행하는 그런 행사의 어떤 개요가 되겠습니다. 예, 한국 수어의 날 제가 그 썸네일을 이제 띄워놨는데 자세한 사항은 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그 우리가 이제 수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사람이 말을 통해서 이제 의사소통을 해도 뜻이 왜곡돼서 전달되는 경우가 종종이 아니라 많이 있죠, 사실은. 분명히 한국말로 얘기하고 한국 사람이 한국말로 들었어요. 그런데도 그날 한 얘기는 그게 아니고 뭐 와전됐느니 뭐니 해갖고 왜곡 전달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수어를 사용해서 자기 의사를 전한다는 건 정말 더욱더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불편함이 동반되는 일이죠. 네. 그래서 정말 의사소통을 하는데 정말 그 불편함이 없이 예, 소통이 가능하도록 최선을 그 관계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이 수호의 날을 맞아서 그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일반 국민들도 농민들을 좀 더 관심과 애정으로 대해야 할 것이고 당연히 그렇죠. 그래야만이 이 의사소통에도 문제가 없는 거죠. 전혀 남을 보듯이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수어를 통해서 의사소통하려고 하면 서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안 돼요. 관심이 없으면 훈련이 돼 있을 수 없는 거고. 그러니까 관심과 애정을 좀 가져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수어에 대한 의식을 고취하는 법의 취지에 공감해야 할 것으로 이제 사료가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지금 뭔가 예, 이모티콘이 몸짓과 이제 뭐 손짓은 없네요. 손짓이 없는 게 손짓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맙다라는 그 인사를 하는 거, 다 이제 그렇게 의미가 이제 통하게 되는 거죠. 네. 일종의 저것도 손짓과 몸짓을 통해서 자신의 고마운 마음을 전하는 거기 때문에 그 수어의 한 부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네, 이상 그 한국 수어의 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김영로 TV의 김영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